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LNF 말씀드립니다. 자, LNF는요, 잘 아시다시피 공시가 나왔죠. 공시가 나왔는데 이 공시가 지금 현재 다가 아닙니다. 이 공시가 다가 아니다란 의미는 요 다음 공시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고요. 이것이 또 모티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포스코 DX하고 비교를 해 볼 때 그 공시를 잘 비교를 해 보시면은 뭔가 화끈한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꼭 좀 잘 들으시고 좋은 매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비중 실어서 꼭 해보셔야 됩니다. 네, 요거로 목표가는 한 더블 정도, 3더블까지, 더블에서 3더블까지 보고 있거든요. 네, 이건 꼭 매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비중 실어서요. 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LNF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공시를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뭐 물론 어저께 이제 이 공시가 이제 떴어요. 근데 이게 무슨 공시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율 공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장 예비 심사 결과를 접수를 했다. 네, 이거죠. 예. 그래서 그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결국은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요. 여러분 그 상장 폐지 결정 공시가 나와야 돼요. 상장 폐지 결정 공시. 네,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건에 대한 공시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유가증권 시장으로 가서 거래가 재개되는 날이 딱 정해지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죠? 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건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여력은 더 있다고 상당히 봐야 되는 것이고 이 포스코 DX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승인은 받은 거예요. 그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그 허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근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이 자율 공시가 나옴과 동시에 상장 폐지 결정 공시가 막바로 나왔다 이거죠. 그죠? 근데 LNF는 이 상장 폐지 결정 공시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뭐 하자가 있어서 안 나온 게 아니라 그 상장되는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그 공시를 안 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거예요. 핵심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사회 결의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상장 날짜가 정해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포스코 DX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DX는 공시가 이제 어떻게 나왔느냐. 네,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의 자율 공시를 먼저 보면은요. 여러분 비교를 잘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얘네는 이제 12월 13일에 이 자율 공시가 나왔죠. 나왔습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 상장 일정은 나중에 정해질 예정이다. 이렇게 12월 13일 날 09시 17분에 공시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날 똑같은 날 저녁 때 17시 50분에 요 공시가 나왔어요. 상장 폐지 결정 공시. 근데 이 지금 LNF는 이게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네, 요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상장 날짜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날짜까지 정해지는 공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것이고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건의 효과가 미리 아주 크게 반영됐어요. 물론 다른 요인도 있었겠지만 하지만 LNF는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죠? 네, 주가가 엄청 폭락했다가 요 정도 올라온 폭이니까 반영이 아직 충분히 안 됐어. 나쁜 실적도 발표를 해버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 때문에 주가가 더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상패 결정 공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건 기대감으로도 시세를 더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보다 지금 현재 LNF가 강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거기에 중점을 둬야 돼요. 뭐 외인 기관 개인 매매 뭐 이런 거 지금 현재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큰 줄기만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 여력이 있다는 얘기고
작년에 실적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올해 조금만 실적이 좋아도 기저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강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 부분을 좀 보고 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주포들이 언제 물량을 던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임을 여러분들이 귀신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 당장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후 상황을 보고 수급 보고 재료 보고 그거는 제가 시기를 정확히 판단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그냥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제 말씀을 경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쁘신 분들은 그냥 문자만 받으셔도 되고 그걸 이제 제가 해드리겠다는 얘기고요. 영상만으로 좀 타이밍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속성을 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주세요. 네. 이 번호로 종목명 뭡니까? LNF 이렇게 문자를 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다른 요인에 궁금한 사항이나 원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고 LNF 그리고 원하는 사항을 문자로 그냥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100%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주시면 됩니다. 꼭 우리가 타이밍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케어를 꼭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시고 요거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네, 자 말씀드립니다. 연초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매집을 해야 될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 매집주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비중을 작게 하는 게 아니죠.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데 이미 급등을 한 종목을 하는 게 아니죠. 밑에서 완전히 영그러진 성숙이 된 종목, 막 치고 나갈 직전 단계에 있는 종목을 흔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모아 가시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매집주죠. 네, 그래서 큰 시세를 보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바로 매집주입니다. 그런 매집주를 지금부터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약바이오 섹터예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과거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실제로 다른 제약바이오주처럼 급작스럽게 증자를 한다든가 그런 어떤 자금 부담이 전혀 없어요. 네, 이 부분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1단계적으로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이 일단락됐잖아요. 네, 그게 역시 성장주인 제약바이오를 연초에 급등을 시킬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이 종목은요, 시총이 큰 종목이 아니에요. 절대 시총이 절대 크지 않고 주식 수가 그렇게 많다면은 부담이 가죠. 근데 주식 수도 작기 때문에 가볍죠. 네, 가볍게 한번 뜨면 움직일 수 있고 한번 뜨면 큰 시세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세 더블 정도를 일단 보고 있고요. 충분히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가격대는 2,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가격대 종목입니다. 예. 이 가격이 비싸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고 충분히 접근 가능한 2,000원 내지 5,000원 선 정도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시총은 1,000억 내지 3,000억 정도로 상당히 가벼운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집주기 때문에 생바닥 종목을 우리가 해야지 이미 시세를 크게 내버린 종목을 해가지고선 절대 안 된다는 거. 네,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근데 1, 2개월의 조기 달성도 가능하다. 시세가 불이 붙으면 빨리 불이 붙어서 1, 2개월 내에 시세가 폭발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런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이게 일단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면은요. 제가 15분 차트 정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5분 차트가 이렇게 돼 있는 이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고점이 돌파가 된다 하더라도 이건 15분 차트이기 때문에 또 흔들면서 또 매집할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집니다. 한 번에 쭉 치고 나가면 그거 재미없어요. 네, 매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흔들흔들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치고 나가는. 사실 일본 같은 경우 보면 되게 패턴이 지금 현재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인데 에너지가 슬슬 모이고 있고 여기서 나중에 이제 어느 일정 시점에 팍 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나눠서 매수를 해서 매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런 타임, 네, 요것은 제가 정확히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여러분 이 종목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월 달에는 JP모간 헬스케어가
컨퍼런스가 있죠. 근데 이거는 물론 이것도 암 학회권과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미 촉박해서 이미 이게 지나가 버릴 사안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3, 4월 달 경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바이오 학회권이 하나 나올 게 있어요. 네, AACR이라고 있어요. 자, 이 AACR 관련주들은요, 3, 4월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1, 2월 달에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주가는 항상 선행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특히 매년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듯이 이 23년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학회 일정이 주로 상반기에 잡혀 있어요. 상반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3년도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AACR이 있었고요. JP모간이 1월 달에 있었고, 자, 이런 패턴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상반기에는. 하기 때문에 이런 바람을 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 고금리나 고유가나 고환율이 완전히 일단락 됐잖아요. 내년 중반기에 결국 금리 인하는 당연시 여기고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게 일단 큰 제약바이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여기다가 상반기 제약바이오 학회, 그죠? 차기 AACR 건, 물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이 매집이라는 것은 미리 매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기 AACR을 겨냥을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이 종목의 특징은 항암 치료제와 관련해서 독점적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거죠. 여러분 항상 어떤 종목을 볼 때 이제 독점적, 독과점, 국내 유일, 세계 유일, 네. 이런 건이 붙은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한번 실현하면 크게 납니다. 그래서 ZW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차트상으로도 확인을 제가 해봤습니다. 네. 자, 요런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한번 집중적으로 나눠서 살금살금 여러 차례 걸쳐서 나눠서 매수를 해야 되겠고, 제가 그 매수 타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네, 요거 여러분들 그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제 계실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네, 거기에다가 매집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돼요. 네, 매집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이게 뭐 매수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수만 하라고 그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우리가 중간중간 이제 매수할 타이밍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끝까지 매도를 하는 시점까지 정확히 말씀을 드려서 끝매집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꼭 이 종목으로 대박 수익을 좀 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매집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물론 100% 무료니까 부담 느끼시지 마시고요.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대박 한번 내세요. 네, 감사합니다.